지난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닛산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8.5% 폭락하며 10년 만에 가장 충격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닛산 사태가 충격적이라면 이번에는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닛산의 기업 가치는 28조 원이죠. 하지만 이번에 위기가 찾아온 기업은 기업가치 80조 원이 넘는 일본의 4대 대기업 소니입니다. 토요타, 소프트뱅크, NTT 다음이 바로 소니인데요. 소니가 흔들린다면 일본 경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니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팩트들만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난해 4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애플이 56%, 샤프 10%, 소니 9%, 삼성 7%, 교세라 6%인데요. 애플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줄도 몰랐던 샤프, 소니, 교세라가 2위, 3위, 5위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일본 내에서 삼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던 것은 일본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브랜드를 불매운동 해왔던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망해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대만의 폭스콘이 속한 흥하이 그룹에 팔려갔죠. 닛산이 프랑스의 르노에 팔려갔듯이 샤프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식과 경영권은 다른 국가에 팔려갔지만 본사는 일본에 남아있고 상당수의 경영진들도 일본인인 일본 기업인 것이죠. 일본인들이 자국 기업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삼성과의 엄청난 기술 격차도 커버해줄 만큼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일본의 자국 기업 사랑도 한계가 있나 봅니다. 여기 점유율을 다시 보시면 상위 5개 브랜드 중 삼성 홀로 1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었고 소니의 실적 하락폭이 가장 크죠. 마이너스 17.2%. 여기 소니의 글로벌 실적 보여드릴게요. 2017년 소니가 전 세계에 판매한 스마트폰은 1350만 대. 생각보다 정말 많죠.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액은 8조 원인데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천억 원. 즉 1년에 2천만 대는 넘겨야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소니가 스마트폰 개발에 투자를 엄청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기는커녕 2017년 대비 절반도 안 되는 650만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최악의 결과죠. 물론 적자는 3배 이상 확대되어 마이너스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소니의 글로벌 스마트폰 사업이 박살이 나자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니가 인도에서 삼성과 중국 스마트폰들의 막강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2018년 소니의 인도 스마트폰 점유율이 몇 %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1%. 참패를 당한 소니는 당연히 인도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것 같은데요. 원래 잘 팔리지도 않았지만 7월부터 일본 불매운동이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소니가 한국에서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소니의 스마트폰 실적이 반토막 나고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어도 소니가 중요시 여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추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소니에게 비주류 지역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소니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류 지역인 유럽에서조차도 스마트폰 사업을 곧 접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테크 소식통 HD블로그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 모바일이 유럽 지사를 폐쇄할 예정이라며 소니가 내년 3월까지 회사의 비용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니 모바일의 유럽 법인은 바로 스웨덴의 룬드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났고 소니 매니저인 룬드 스테판 안드레소는 앞으로 2년 동안 260여 개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소니의 고향인 일본에서조차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일본인들조차도 올해 삼성의 갤럭시 S10을 보고 더 이상 기술 격차가 심각한
일본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6%대의 점유율로 4위에 그쳤던 삼성이 샤프와 소니를 누르고 6년 만에 1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8.6%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던 소니는 이번에 7%까지 추락하였네요. 이 속도대로라면 향후 2-3년 안에 소니가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니의 다른 사업들은 어떨까요? 이미지 센서. 보시면 올해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51%에 육박합니다. 삼성은 18%, SK하이닉스 3%로 소니가 압도적이죠.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덕분이죠. 애플까지 눌러버리고 세계 2위가 된 중국의 화웨이,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세계 스마트폰 4위와 5위, 샤오미와 오포 모두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인데 이들이 모두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준 덕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샤오미와 오포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타버렸습니다. 소니는 여전히 4,800만 화소, 삼성은 최근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를 공개한 데 이어서 곧바로 1억 800만 화소까지 세계 스마트폰 2위인 화웨이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 분야도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 등의 스마트폰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소니의 핵심 사업인 이 세 개가 곧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의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400조 원에 달하는 비메모리 시장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1위로 도약할 것이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앞으로 10년 안에 소니의 비메모리 사업부도 현재 소니의 스마트폰 사업처럼 완벽하게 완전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소니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빠르게 스마트폰 및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고 소니의 핵심 수입원인 게임, 음악, 영화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에게 후자를 택할 것을 권해주고 싶네요. 소니와 삼성의 경쟁은 누가 봐도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이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은 3위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도쿄올림픽 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그는 IOC가 취소할 권리를 지니는 것은 본대회가 2020년 중에 개최되지 않을 경우라고만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은 개최 도시 계약에 따르면 대회가 2020년 중에 열리지 못하는 경우 IOC가 대회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일본은 IOC의 계약에 2020년 안에만 개최하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 IOC의 딕파운드는 도쿄올림픽은 현실적으로 연기가 힘들고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이젠 연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최근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일본이 입을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유치할 때 IOC와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OC가 일본의 올림픽 중단을 결정해도 일본은 보상 및 손해배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만약 IOC가 취소 결정을 하면 일본은 피해액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상황과 올림픽 중지까지 겹치면서 총 59조 원의 손실을 예측했습니다. 이는 이미 경기장 건설 등 지출된 15조 원을 제외한 액수였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효과가 300조 원으로 예측하기도 했기에 이 모든 피해액을 합산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IOC와의 계약 내용에 2020년 중에 열리지 못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기에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올림픽을 올해 안에 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IOC의 양해를 구하고 1년을 연장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막대한 유지 비용과 다른 일정들과 겹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올해한 연기를 희망해도 이것이 쉽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을부터 시작되는 미국 프로스포츠와 일정이 겹치고
올림픽 방영권을 가진 미국 방송사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방송사들은 주요 프로스포츠 일정과 겹치는 10월에 올림픽을 중계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올림픽 취소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올림픽을 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미국 방송사들의 압력만 아니면 무더운 날씨 때문에 가을에 올림픽을 여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금 IOC와 접촉해 연기를 하게 해달라고 물밑에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3일 열린 IOC 이사회에서 완벽한 상태로 올림픽이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보도하면서 올림픽이 최소한 개막이 연기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아예 관중 없이 치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지난 2일 영국 사이클 대표팀 감독 스테픈 파크가 도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하는 것이 올림픽 취소나 연기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일본 프로야구는 무관중 시범 경기를 치르고 있고 개막전도 무관중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26일 시작하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도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으로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 IOC는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중계권 수입과 스폰서 수입에서 큰 손실을 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수들도 4년 만에 찾아온 올림픽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도 올림픽이 취소되는 최악의 경우는 피하게 되지만 일본으로서는 올림픽을 연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이미 일본은 올림픽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경기장과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최근 분위기로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이 되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올해 안으로 연기를 위해 사력을 다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방송사들은 완강히 거부하며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관중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연기는 다른 일정 때문에 어렵고 선수가 일본에 안 올 테니 무관중 개최도 할 수 없다. 중단을 피할 수 없는 이상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이려면 빨리 중지를 결정해라. 올림픽 비용은 차라리 이번 상황을 해결하는 데 써라. 앞으로 도쿄올림픽이 무관중 올림픽이 될지 동계올림픽이 될지 아니면 결국 취소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